자, 방정식과 부등식 연습 문제. 이제 방정식에서부터 부등식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점검해보자 하는 의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부러 공식들도 좀 달아놓고 여러분들이 풀기 쉽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1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이퀄 제로의 근이 3개가 있다. 알파, 베타, 감마다. 근데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하는 걸 만족할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형태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이퀄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실은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차 방정식은 사실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누가 실근이냐면 x가 1인 게 실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에다가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더하기 k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1이 근이 되고 x 이퀄 1을 이용해가지고 그 조립제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물론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저거는 위쪽에서 잘 보면 x제곱으로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k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1이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가지고 지금 저 식이 인수분해된 형태가 x-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k가 여기 문제에서 보면 0이 아닌 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k가 양수면요 이 x제곱 마이너스 k가 x 플러스 루트 k랑 x 마이너스 루트 k로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돼버릴걸. 그 다음에 나머지 근들이 다 뭐가 된다 그러면 실근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그 중에 알파 베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저기 있는 저 x제곱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는 거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허근이 되려면 k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음수면 얘가 인수분해 했을 때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4면 저기는 저 x제곱 마이너스 k가 x제곱 더하기 4가 제로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정리했을 때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풀마 루트 2i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다라고 하는 걸 k가 음수여서 허근인 걸 찾아내면 x는 1 또는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k 곱하기 허수단위 i 요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된다 했냐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여기 요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1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가 1이면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알파 제곱 1은 마이너스 2 베타인데 그럼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베타도 뭐가 돼버리니까? 실수가 돼버리니까.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알파가 1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1일 수 있냐면은 베타가 1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알파 제곱이 여기 베타에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풀마 루트 2i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가 풀마 루트 2i면 지금 여기는 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 곱하기 i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되었다. 베타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베타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거는 요 풀마 루트 2i 중에서 하나는 알파한테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루트 2i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의 제곱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첫 문제부터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하는 녀석이 튀어나왔는데 문제 상황을 그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계산해내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의고사 문제. 근데 모의고사에 16번이고 정답률도 66%인 거 보면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라고 용기를 북돋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이퀄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보면은 뭐로 묶이냐면 x로 묶이잖아. 그러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이퀄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x가 0이요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이퀄 제로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건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64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뭐를 갖다 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면 4알파 베타 갖다 빼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알파 베타는 a니까 4 마이너스 4a가 64 정리하면 4a는 마이너스 60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차 방정식. 특히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에서 누가 근이라고? 1 플러스 2i가 근이라고 했죠. 그럼 누구도 근이다? 반드시 1 마이너스 2i도 근이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다? 3개다. 그 나머지 하나의 근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자? 알파라고 부르도록 하자.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개수들이 x세제곱 앞에는 1, x제곱 앞에는 a, x 앞에는 b, 상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세 근의 곱은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하고 마지막 근 알파하고 갖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 플러스 2하고 1 마이너스 2i 갖다 곱한 게 있는데 저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알파가 10인 거고 알파가 2니까 인수분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정식의 나머지 근 하나를 찾았다. 주어진 방정식의 근은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2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있는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첫 번째 세 근의 합 그러니까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하고 알파 2를 갖다가 더한 게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2하고 1 플러스 2i 마지막으로 2하고 1 마이너스 2i 갖다가 곱한 게 a분의 c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다. 그거 갖다 계산해서 결론 내려보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으로 가봅시다. 자,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27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다른 프린트 풀면서 우리 이런 거 잔뜩 연습했었잖아.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건데 무조건 패턴대로 가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x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세제곱 더하기 27이 0인 것이고 x세제곱 더하기 27은 x세제곱과 3의 세제곱을 갖다 더한 걸로 표기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얘가 지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갖다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게 0이 된다는 건 x가 마이너스 3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0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오메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허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요 x 이퀄 마이너스 3은 실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하는 건 저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일 거란 이야기고, 여기서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오메가가 근이면 누구도 반드시 근일 수밖에 없다? 오메가 바도 근일 수밖에 없다. 켤레근 성질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건, 그래서 오메가가 여기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 갖다 대입을 좀 해보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오메가 더하기 9가 0이 되는 것이고, 양변 오메가가 어쨌든 0은 아니니까 한번 나눠보시면 오메가 마이너스 3 더하기 오메가 분의 9가 0이 되는 것이며, 그걸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9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3 빼기 2가 되어서 결론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의 패턴, 근의 성질, 켤레근의 성질, 근과 계수와의 관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1차랑 2차가 나왔을 때가 제일 편한데 지금 2차랑 2차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면 얘는 x-y하고 x-3y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죠.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x-y가 0 또는 x-3y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식 자체를 케이스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y가 0이고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3y제곱이 24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3y가 0이며 똑같이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3y제곱이 24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x-y가 0이면 한쪽으로 넘겨서 봤을 때 y가 뭐가 되는 거고요? x가 되는 거고, x-3y가 0일 때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y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그 y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y에다 x 집어넣는 거니까 처음에 그대로 2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이 24. 즉 계산하게 되면 6x제곱이 24, 6으로 나누면 6, 4, 24니까 x제곱은 4.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고, y랑 x랑 같으니까 x가 2일 때 y가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y다.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2 곱하기 x 대신에 3y 제곱, 3y 곱하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3y 제곱이 24가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 18y 제곱 3y 제곱 더하기 3y 제곱, 즉 계산하면 24 곱하기 y 제곱이 그대로 24가 되는 거니까 양변 24로 나누시면 y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y 제곱이 1이 된다는 건 y가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x는 3y니까 갖다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y가 1일 때는 3,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총 4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질 거다. 그랬을 때 여기는 요 x하고 y들의 곱이 여기 나와 있는 알파 i 곱하기 베타 i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계산을 해봤을 때 제일 큰 값은 얼마 나오죠? 4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이었고요. 5번으로, 아니 5번이었구나. 5번이었고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인데 이거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해석하는 방법은 지금 부등호 방향이 조금 바뀌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ABC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 둘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을 때랑 B가 C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1.1x 마이너스 1이 0.5x 더하기 5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5x 더하기 5분의 13이 1.3x 더하기 6.6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 풀어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소수와 분수가 모두 마음에 안 든다면 양변을 얼마를 갖다 곱해라? 10을 갖다 곱한다. 뭔가 중학생 가르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11x 마이너스 12 이쪽은 5x 더하기 26보다 작거나 같다와 얘는 10을 갖다 곱하면 5x 더하기 26이 13x 더하기 66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범위 구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6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오히려 더 간단하다.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라 했지만 어쨌든 연립부등식을 풀고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를 나타내라. 공통범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한쪽으로 넘겼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3 갖다 곱할까? x-2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고 그러면 x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둘 다 뭐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쪽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건 뭐냐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어쨌든 둘 다 색칠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답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올까요? 네,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나오는 거죠. 질문 이제 막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안 할까 하는 그런 걱정에 살짝 답을 바꿔본 거라고 하면 너무 티나나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니까 막 지워버리네요. 그래서 1이 돼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공통인 정수해가 1과 2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범위 안에 잘 들어가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보니까 3x-5가 x 더하기 1보다 작다. 한쪽으로 넘기면 2x가 6보다 작은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가 3보다 작은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x가 a보다 작으니까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범위가 x가 3보다 작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쪽에 누가 있냐면은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는데 0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1과 2는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은 그 공통인 정수해가 1, 2가 되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크다가 아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공통되는 정수들이 1과 2로 표현되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저 마이너스 3분의 a가 1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은 빵꾸가 뚫려 있어가지고 1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뭐가 되는 건 괜찮다?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 왜냐면 어차피 0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종 값의 범위는 얼마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하는 거라서 부등호 방향도 음수 곱할 거니까 바꿔서 정리를 해보자면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600원 하는 복숭아, 한 개에 500원 하는 배, 합해서 7개. 복숭아를 X개, 배를 Y개. 요새 물가는 신경도 안 쓴 것 같은 문제. 그래서 X하고 Y를 갖다 더해서 7. 그 다음에 총 가격은 600X 더하기 500Y가 얼마? 4,000원 이하가 되게.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복숭아죠. 복숭아는 x라고 설정해놨잖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식에서 누굴 정리할 거냐면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600 곱하기 x 더하기 500 곱하기 7 마이너스 x가 400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시면 600x 더하기 3500 마이너스 500x가 4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00x가 50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얼마 이하다? 5 이하가 된다. 그래서 복숭아 최대 몇 개? 5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10번.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자, 중요한 표현.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래서 여기 x제곱 앞에 붙어있는 k가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야지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걔는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2차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얘는 될까 안 될까? 파랑이는? 안 되죠. 왜냐면 그게 하나만 있게 아무리 x축을 밑으로 내려도 그러니까 함수를 아무리 위로 올려도 얘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누구냐? k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게 x축이랑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몇 번만 만나더라? 한 번만 만나더라.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0보다 작든지 아니면 0이 되든지의 문제인데 0보다 작은 건 없고 그 다음에 0 되는 게 딱 하나만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의 해가 x 이퀄 알파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양이어야 된다. 근데 저런 모양인 걸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로? 방정식으로 고쳐서 생각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k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k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되는 거냐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축이랑 한 번만 만나니까.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는 b 프라임 제곱 k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k제곱 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생긴다. 뭐가 생겼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4차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뭔가 조율이 잘 안 된다면 k제곱을 t로 치환해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k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5k제곱 더하기 4고 저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k제곱 마이너스 1, k제곱 마이너스 4 맞습니까? 그리고 저걸 또 다시 한번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 주자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k는 마 1, 1, 마 2, 2 그래서 토탈 몇 개다? 4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있죠. 왜냐면 중요한 전제가 있었거든. 수업 끝내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K가 뭐 할 때만 0보다 클 때만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버려야죠. 그래서 몇 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해야 진짜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